샤시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하나면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겠죠? 개인적으로는 가 주방 레이아웃의 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릴스케어입니다. 단풍이 지나 싶더니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죠?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변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디자인적으로 공간의 밀도감을 높이는 게 추세였다면 요즘 다시 미니멀하면서 베이직한 그리고 실용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니즈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가용 예산의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넘버407 프로젝트는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34평형 현장입니다. 릴스케어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단지이기도 하죠. 재밌는 건 정말 여러 번을 진행했던 단지이지만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보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살더라도 하나뿐인 나만의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인테리어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34평은 전형적인 3베이 구조를 띠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힘을 줄 곳과 뺄 곳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거실부터 함께 보실까요? 거실의 첫인상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따뜻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TV가 없는 거실이고요. 고객님이 5인 가족이다 보니 항상 수납이 부족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실은 한 면 전체를 수납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TV를 넣을지 말지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셨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제안드렸던 안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TV가 더해진 월플렉스 디자인입니다. 벽면 중앙에 TV를 감싸는 형태로 수납장을 분할해서 디자인해줬는데 TV 아래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준 진열대가 인상적이죠. 거실에 TV를 둘 건데 수납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좌측의 오픈장과 하단 수납장에 우드로 변화를 준 것도 좋고요. 수납이 조금 과한 것 같다면 이렇게 적절히 덜어내서 여백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행잉 형태로 TV장을 구성하고 양 사이드에 기둥처럼 키 큰 장을 세워줬는데요. 이 두 번째 설계안에는 비대칭을 가미해서 아트월을 풍성하게 연출한 게 특징입니다. 우측 키 큰 장만 사이즈를 늘려 행잉 TV장과 결합을 시켜줬고요. 덕분에 여백을 따라 디귿자 모양으로 시선이 환기되는 모습이죠. 도어 개폐 타입을 달리해서 단차를 준 것도 눈여겨볼 디테일입니다. 물론 꼭 TV와 수납장을 같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좌측 벽면으로 TV를 옮겨주면 우측 벽면에 더욱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우드톤의 오픈장을 믹스해서 디스플레이 존처럼 연출했습니다. 다만 이 설계안에서는 우측의 소파와 수납장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둬야 하기 때문에 거실의 여유로움은 살짝 반감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완성된 공간을 보면 TV는 빠졌습니다. 좌측에 소파를 두고 우측에 수납장을 설계했고요. 그런데 수납장 디자인이 달라졌죠? 사실 이 정도 길이의 벽면을 모두 수납장으로 설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삶을 고려한 기능에 취향을 담은 디자인이 더해져야 하니까요. 최종 선택된 안은 수납장 중간에 홈바를 가미한 형태입니다. 홈바가 너무 안쪽에 위치하면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거실 앞쪽으로 살짝 당겨주었고요. 미드웨이의 디스플레이 존은 우드톤의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사용한 우드 가구재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저채도 컬러에 은은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드 패턴으로 공간의 하이라이트를 형성하기에 제격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존은 2단으로 구성해서 크기에 따라 나눠서 소품들을 DP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바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빌트인 콘센트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여기는 좀 독특한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C타입 충전 포트 옆에 커버를 오픈하면 콘센트가 나오고요. 원형 부분은 고속 충전이 가능한 무선 패드입니다. 홈바 상부장은 위로 올려 사용하는 플랩 도어를 적용했고 하부장은 레일에 목찬내를 조합했습니다. 영화에서 주연이 빛날 수 있는 건 묵묵히 뒤를 받쳐주는 조연이 있기 때문이죠. 아트월에서 홈바와 유리장을 주연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뉴트럴 톤의 수납장을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 큰 장과 홈바 상하부장에 사용한 이 도어는 예림의 매트 스노우 베이지라는 제품입니다. 같은 시리즈 중에 비교를 해보면 매트 포그 그레이보다 밝고 매트 듀리 클라우드보다 난색인 특징이 있고요. 밝은 톤이지만 저채도라서 공간을 적절히 가라앉혀줍니다. 덕분에 우드와 블랙톤은 더욱 돋보이게 되죠. 키
큰 장 5칸을 모두 베이지로 통일했다면 무게중심이 홈바 쪽으로 좀 쏠릴 수 있었기 때문에 좌측 두 번째 칸에 블랙 프레임과 브론즈 유리를 적용해서 아트월 파사드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주었고요. 속장이 비칠 때의 깊이감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푸시 타입으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간접 조명을 더해서 무드 있게 연출했습니다. 이쯤에서 거실의 전체적인 톤앤 무드를 이루고 있는 도배지와 바닥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도배지부터 먼저 보면 벽과 천장 모두 LX의 디아망 내추럴 해벽 아이보리를 사용했고요. 요즘 도배지가 정말 잘 나오긴 합니다. 질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 이제는 도배만 되어 있어도 밋밋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스테디셀러인 내추럴 해벽 시리즈를 함께 비교해보자면 아이보리는 화이트와 크림 화이트보다 따뜻하면서 살짝 가라앉은 톤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광에서는 좀 더 깨끗한 느낌이, 4000K 조명 아래에서는 이 정도의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벽과 천장이 만나는 상단부는 무몰딩으로 시공해서 도배 마감이지만 미니멀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바닥재도 부담스럽지 않은 뉴트럴 톤으로 매치를 해줬는데요. 벽지보다는 좀 더 무게감이 있죠. 올고다 마루의 로카 프리미엄 세인트 베이지입니다. 스펙이 600에 1200으로 대형 사이즈다 보니 깔았을 때 시원시원해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덕분에 30평대보다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타일형 마루의 장점이 타일의 물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패턴과 질감, 그리고 타일 대비 저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매지 라인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벽과 바닥재가 만나는 하단부는 베이직하게 걸레바지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이즈를 사전, 즉 4cm로 적용해서 몰딩의 두께가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걸레바지도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에 따라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 인테리어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벽과 바닥에 슴슴한 톤앤 무드를 비추는 조명은 4000K의 주백색 다운라이트로 계획했습니다. 움푹 들어간 코브형을 3발씩 묶어주었고요. 보통 거실에 다운라이트를 계획하면 벽과 가까운 외곽 영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물이 있는 거실 중심부에 설치해서 주된 활동 영역의 조도를 좀 더 집중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실이 말이죠. 도배로 베이직하게 마감된 공간임에도 밀도 있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비밀은 여기 창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집은 따스한 햇살이 들이오는 소위 말하는 채광 좋은 집인데요. 이 따스한 햇살을 슬랫 사이로 은은하게 통과시키면서 특유의 무드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블라인드입니다. 사실 인테리어 할 때 소프트 퍼니싱 영역인 커튼 블라인드까지 신경 써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화이트 톤의 쉬폰 커튼 정도를 달아주죠.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공간의 완성도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 인테리어를 계획하신다면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샤시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블라인드 하나면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겠죠? 개인적으로는 블라인드를 우드로 선택한 게 킥이 아닌가 싶네요. 아트월을 멋지게 설계하고 예쁜 블라인드를 달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가구를 잘못 고른다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거실이 뉴트럴 컬러에 우드가 가미된 분위기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가구들로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시선이 갔던 친구부터 보자면 아주 잘 익은 꼬냑 컬러가 매력적인 소파입니다. 북유럽 디자인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무토의 아웃라인 소파고요. 이름처럼 윤곽 라인이 아주 엣지 있게 떨어집니다. 붉은기가 많이 희석된 가죽이라 빈티지함도 느껴지고요. 시선을 따라 내려오면 보이는 테이블도 아주 재밌습니다. 신전에서 뚝 떨어져 나온 듯한 대리석 기둥 위에 유리 상판이 올려진 형태인데 하나의 대리석을 두 개로 부러뜨려 놓은 것처럼 한 면이 거칠게 노출되어 있는 게 독특하면서도 감각적이고요. 석재와 유리의 조화로움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에 직물까지 더해지면 공간은 한층 더 풍성해집니다. 카란센의 라운지 체어인데 직물이 정교하게 교차되며 생긴 패턴의 밀도감이 상당합니다. 의자 하나당 400m 정도의 페이퍼 코드가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자칫 허전해 보일 수 있는 소파 우측은 공간 상단부까지 올라오는 플로어 램프로 채워주었습니다. 슬림한 금속 바디에 전통적인 가시 씌워진 디자인으로 레드 케이블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홈스타일링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간을 수직적으로도 보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가구를 바닥에 두다 보니 수평적인 배치는 신경을 잘 씁니다. 소파를 왼쪽에 두면 오른쪽 바닥이 비어 보이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높낮이는 간과하기 쉬운데 이 높낮이도 조화롭게 채워줘야 공간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여기서도 식물과 플로어 램프가 없었다고 한다면 소파와 테이블, 라운지 체어가 모두 공간의 하단부만 점유를 하고 있어서 밋밋할 수 있는데 소파 양쪽으로 다른 높이의 식물과 플로어 램프를 배치해서 상단부도 채워준 거죠. 덕분에 높낮이가 변화하면서 공간의 흐름이랄까요? 리듬이 형성되었고요. 역시 디자인은 눈으로 듣는 음악입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방의 첫인상은 과하지 않은 따뜻함에 심플한 동선이 돋보이는데요. 먼저 설계안들을 살펴보면서 구조 얘기를 좀 해보면 발레퍼 34평은 3베이로 주방의 폭보다 깊이가 깊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보통 세탁실로 사용하는 작은 발코니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발코니만 확장을 해줘도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확장한 만큼 하부장을 늘리고 개수대로 옮겨주면 좌측에는 인덕션만 두어도 조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남는 자리에 냉장고 한 대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음식 냄새나 정돈감 때문에 주방을 숨기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땐 양쪽으로 가벽을 세워주고 중간에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해서 조리 공간을 분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조리를 하는 안쪽으로 옮겨서 편의성을 높여주고 조리대를 우측 기역자로 구성하면서 인덕션도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덕션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되고요. 중문을 닫았을 때는 다이닝 공간으로만 보이게끔 연출이 가능합니다. 좌측에 홈바를 설계해서 홈카페 분위기도 낼 수 있고요. 히든 주방도 장점이 많고 예쁘지만 그렇다고 대면형 주방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폭이 대면형에 최적화된 주방은 아니지만 11자 형태로 대면형 구조를 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열 하부장에 인덕션을 두고 상부에 침리호드를 넣어주면 파사드가 꽤 괜찮죠? 좌측으로 냉장고 2대와 키 큰 장을 구성해서 수납도 확보하고요. 대면형 아일랜드에는 거실 방향으로 개수대를 세팅해줍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맞닿는 벽면에 이런 식으로 거울을 넣어주면 포인트도 되면서 확장감이 생겨 주방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앞쪽에 예쁜 펜던트와 6인용 식탁까지 두면 더할 나위 없는 대면형 키친 다이닝입니다. 최종 선택한 레이아웃은 대면형을 하지 않고 발코니를 유지할 거라면 거의 최적의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냉장고 배치가 주방 레이아웃의 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냉장고 2대를 발코니 앞에 배치해 식탁과 조리대 모두 사용하기 편리한 동선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발코니를 가려주는 파티션으로도 활용하는 거죠. 주방 메인창은 오픈시켜서 채광은 그대로 살렸고요. 원래 가스레인지는 개수대 뒤쪽에 있었는데 인덕션으로 바꾸면서 주방 앞쪽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쿡탑이 주방 앞쪽에 있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덕분에 식탁이랑 냉장고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요리를 하고 식탁에 음식을 둘 때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이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좌측 현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기도 편하고요. 주방의 톤앤 무드는 거실 아트월을 베이스로 하되 세라믹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상부장에 밝은 매트 스노우 베이지를, 하부장에 아트월과 동일한 우드 패널을 적용해서 투톤으로 구성했고요. 상하부장을 투톤으로 구성할 때 팁이라고 한다면 하부장에 더 진한 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아래에서 어두운 톤이 베이스를 잡아줄 때 시각적인 안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주방은 보통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구성하다 보니 중간에 움푹 들어간 미드웨이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미드웨이에 어떤 컬러와 패턴을 가진 자재를 매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중간이기 때문에 상부장과 하부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다리에는 고급스러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트라버틴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트라버틴 패턴이 아주 다양한데 하부장의 나뭇결보다는 부드러운 패턴을 택해서 하부에서 상부까지 패턴의 그라데이션이 느껴지도록 했고요. 패턴을 가로로 배열해서 조리대는 더 넓어 보이고 하부장 세로 결과의 대비로 더 풍성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세라믹의 톤은 자연광에서 차분하게 다운된 느낌을 조명을 켰을 때는 좀 더 밝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과 복도를 구획하는 벽면은 상부장 경계 라인에 맞췄는데요. 상부에서는 면이 이어지는 깔끔함을, 미드웨이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려지는 공간을, 아래는 하부장이 돌출된 입체적인 실루엣을 의도했습니다. 자, 이제 수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덕션 바로 아래 레일 서랍장은 이너 서랍으로 수저함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뒤편에 식탁이 있어서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했고요. 좌측에는 요리를 수월하게 해줄 양념망장을 배치했습니다. 이 집에는 세미 빌트인 형태의 인덕션이 들어갔는데요. 풀 빌트인 형태도 깔끔하지만 조작 패널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도어 커스텀도 가능한 세미 빌트인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이어지는 키 큰 장에는 사용하기 편한 높이의 오븐을 두었습니다. 포켓 도어를 적용해서 오븐을 사용할 때 도어에 간섭이 없도록 신경을 썼고요. 이 주방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펜던트가 없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펜던트보다는 개방감 있는 주방뷰를 택했습니다. 대신 각도 조절이 가능한 매입 실린더 조명을 설치해서 원하는 스팟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다이닝 테이블과 체어는 고객님이 직접 고르셨는데 세라믹의 우드가 더해져서 집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섬세한 디테일도 괜찮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집의 톤 앤 무드를 베이지 우드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공간을 사용할 가족분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이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안방 욕실의 공용부 편입입니다. 기존에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코지벽이 있고 우측 안방을 통해서 욕실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동선이 아침 시간처럼 바쁠 때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지벽을 철거하고 복도를 통해서 바로 안방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코지벽을 철거하면 욕실 진입 동선도 개선이 되지만 복도가 새롭게 생성되면서 집이 더 깊이 있고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3베이 구조라면 시도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복도 끝부분에는 일반 키 큰 장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미드웨이 디테일이 가미된 디자인장을 설계해서 파사드에서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주방과 거실 벽면이 심플한 도배 마감이라 파사드가 밋밋할 수 있었는데 디자인장 하나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청소기장은 사용성을 고려해서 하부에 레일을 적용해 주었고요. 현관의 중문은 집의 전체적인 디자인 맥락을 고려해서 우드 간살 슬라이딩 중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간살은 말 그대로 사이 공간으로 시선과 빛이 오가며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죠.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 디자인이고요. 그림자조차도 그림 같지 않나요? 현관 신발장은 5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양쪽으로 충분하게 짜주었고요. 중간 도어는 거울로 구성해서 장과 거울을 효율적으로 결합했습니다. 반대편 신발장은 미드웨이의 디스플레이 공간을 설계해서 생활용품을 편하게 둘 수 있는 심플하지만 실용적인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인 가족의 삶과 니즈를 적절하게 담아낸 30평대 국민평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삶을 담은 공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